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를 진짜 상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위반사항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은 상당한 소액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6월 14일부터 경매 오프라인 실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매 교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커리큘럼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당히 저렴한 소액,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696번입니다.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의 상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택들은 보통 주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상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5-4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난곡로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41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토지 면적이고 토지는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81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는 16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1회차 유찰된 금액인 12억 8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이력을 보니까 2023년 12월 12일부터 진행이 된 물건인데요. 계속 변경을 거쳐서 2025년 6월 24일, 앞으로 약 10일 후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12억 8,795만 7천 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건 송달 내용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경매 유예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온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송달된 문건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매 유예 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접수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물건이고요. 근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지정된 만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회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 들어올 확률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건물입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이런 점은 감안해서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는 코너 토지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의 가치성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토지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상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우편함인데 우편함도 상당히 깨끗한 걸 알 수 있죠. 1층 상가에도 작당민센터라는 이런 업종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 사진을 보니까 2층에는 총 4호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층도 4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층 401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전반적인 외부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토지 코너를 끼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가치성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이 아마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측면 모습이네요. 건물 측면 이쪽 부분도 지금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의 외관을 보니까 특별하게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건물도 신축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조금 더 보면 건물의 측면 모습,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그리고 앞에 도로도 좀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차량 이동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위치입니다. 네,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부 구조 도면인데요. 내부 구조 도면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움터에서 발급받은 도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서의 도면이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세움터에서 별도로 도면을 발급받아 봤습니다. 1층의 도면이고요. 1층의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내부 구조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입구는 이쪽으로 보이고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겠죠. 이제 2층의 도면인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요. 1호부터 4호까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방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기형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방해 면적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평 정도 되는 방해 면적이었습니다. 좀 상당히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5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호와 4호 같은 경우에도 2호 라인보다는 조금 더 작게 되어 있고요. 아마 5평 이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층의 도면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4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요.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호가 가장 작게 되어 있고 2호가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면을 보면 공용 주방과 휴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 주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층에 공용 주방을 설치한 걸로 보여지는데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4층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1.5룸의 형태로 보이고요. 거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테라스도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옥탑층의 도면을 보니까 옥탑층은 4층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다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락의 층고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무튼 다락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이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도로랑은 그렇게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주택의 위치에 있고요. 아마 버스 외에는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하고도 상당히 멀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방역과도 물리적으로 걸어오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거리이고요. 그리고 서울대 벤처타운역도 상당히 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위치이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위주로 임차 수요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입니다. 아무튼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10억 초반까지 떨어진 물건이고 건물의 연식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번 회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총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4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층부터 4층 옥탑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중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볼게요. 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1층은 음식점, 그리고 2, 3,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1년 2월 24일이고요. 한 4년 정도 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강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차는 2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보니까 지금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4층에 1.5제곱미터 조립식 패널조 다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제곱미터. 아까 제가 건물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제곱미터니까 면적이 상당히 작죠. 아마 이행 강제금도 소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주택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2021년 4월 19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지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5분 정도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이제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4월 19일입니다. 2021년 4월 19일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임차인들의 현황을 쭉 보니까 2021년 4월 19일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임대료를 보니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임차인도 전원 대항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은 없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은 총 10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임차 보증금의 합계는 9억 9천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사기 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을 들어올 만한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추정에 불과하니까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크게 고려하지 말고 입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주변의 월세 시세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가는 조금 멀기 때문에 아마 월세 구성이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인데요. 일단 인근에 있는 물건 몇 개를 보니까 월세는 한 5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물건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은 신축급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그런데 1호부터 4호까지 있었는데 1호는 면적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2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이 20만 원짜리는 아마 노후된 주택 일부 방 하나를 빌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 주변을 보니까 500에 40만 원 저층으로 되어 있죠. 아마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월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월세 시세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권리상 보면 2천에 90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룸이 4개 호실씩 2개 층이니까 총 8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45만 원 정도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2층과 3층 주택에서는 월세는 36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임대를 줬을 때 총 월세 금액은 대략적으로 55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억 초반대까지 유찰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 550만 원 월세가 나오는 주택이라면 수익률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